계속 이어서 기업사회공헌 활동가 CSV 8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 메세나 협의회가 그 조사를 한 기업 사회공헌 활동 중에서 그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한 통계를 같이 이제 보면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은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500대 기업하고 또 기업이 출연한 문화재단 또는 한국 메세나 협의회 회원사 등 그 총 645개사를 이제 조사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645개사 중에서 370개사가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응답률은 57.3%. 근데 이 중에서도 기업사회공헌은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가 115개 회사였고요. 255개 회사였고요. 115개 회사만 그 2018년도에 문화예술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115개 회사의 문화예술 실적에 대한 그런 이제 통계를 그 보게 되는 거겠죠. 근데 뭐 2018년을 이전에는 그럼 뭐 했었던 기업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기업사회공헌 활동은 뭐 주로 이제 그 115개 회사가 주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그 지원 실적 내용에 포함된 그 실적에 포함된 내용들은 뭐 앞에서 얘기한 쭉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 그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는 공연, 전시회,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에 포함을 시켰고요. 또 두 번째는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 있는 단체, 또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 또 인력 지원, 또 현물 지원, 또 장소, 그러니까 뭐 공연장이나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런 지원, 또 기술 등의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와 복지, 교육, 환경 분야들을 연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도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영역에서의 지원 실적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사회복지랑 복지랑 연결이 됐다 그러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거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것일 거고요. 또 교육은 또 음악이나 뭐 미술 교육 또 환경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문화예술에 대한 환경인 거죠. 환경만 주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사회공헌 유형 분류에서 환경 분야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복합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실적으로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지원 및 활용을 통한 마케팅 활동, CRM을 뭐 등 해가지고 이제 마케팅 활동,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문화예술 지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또 기업이 문화예술위원회에 기탁한 조건부 기부금 뭐 이런 것까지를 이제 지원 실적에 다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문화예술위원회에 이제 기탁한 기부금이라는 거는 기업의 직접 사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문화관광 그 체육부의 산하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활용되는 그런 활동들에 지원을 한 어떤 그런 기부금도 지원 실적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지원 실적에서 제외된 것들은 문화예술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레저나 스포츠, 학술 연구, 복지, 교육, 환경 아까 얘기한 대로 복합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삼았다는 거고요. 또 대중음악,
흥행성 콘서트 등의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활동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기업사회공헌 활동에서 이제 프로스포츠가 아닌 아마추어 스포츠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사회공헌 실적으로 삼는다고 했었죠. 근데 문화예술에서는 대중음악이나 흥행성 콘서트 등 이게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 내용들은 이제 그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보고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의 실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판촉 활동, 판매 촉진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주 목적으로 한 기업의 활동들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 이미지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광고 비용을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회공헌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광고나 제품 또 이벤트에 대해서도 판촉 활동이 우선인지 어떤 그 지원 내용이 우선인지를 이제 판가름해가지고 그 지원 실적에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 사회공헌 활동 2018년도에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2039억 5,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체 그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서 11%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이제 1943억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5.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96억 이제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2017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증가 요인들을 살펴보니까 기업 문화재단을 통한 지원 확대가 이제 2016년에서 17년도에는 확 줄었는데 그게 이제 늘어난 거예요. 2016년에서 17년도에는 기업문화재단의 지원이 줄었었는데 54억이. 그런데 2017년에서 2018년도는 96억이 다시 기업문화재단을 통한 지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 그 늘어난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기업문화재단의 이제 신규 인프라 개관에 따른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트홀을 지었다던가 갤러리를 지었다던가 이런 인프라들, 공연장을 만들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가했었고요. 2017년도에 그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다소 이제 위축이 되었던 그 재단들의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기업 재단의 활동이 2018년도에는 총 182억. 그러니까 96억이 늘어난 거니까 그 전에는 뭐 90억이 안 되는 거를 이제 그 지출했던 그 기업의 그 문화재단의 그 활동 비용이 2018년도에 이제 5% 이상 늘어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을 보였다라는 규모에서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2018년도의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를 보면요. 2015년부터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원 기업 수는 2015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보다도 3.2%가 줄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경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법에 대해 아까 뭐 부정청탁금지법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법의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의 변화에 의해서도 이제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지원 기업 수가 줄었고요. 근데 반면에 지원 금액은 17년에 비해서 이제 그 5%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 뭐 증가 요인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건수는 이 2015년부터 이렇게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17년에 비해서는 5.6% 정도가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 2017년이나 2018년의 그 기업의 경영 상황, 또 사회적인 환경, 뭐 문화적인 어떤 지원,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분석해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원 건수가 2015년 이후에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018년도 그 지원 금액의 이제 그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파란색이 2018년입니다. 빨간색이 2017년이고요. 그래서 인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공헌 지출 비용 중에서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도가 늘어났지요. 2019년도보다. 그리고 국악 전통예술은 줄어들었고 클래식도 약간 줄어들었고요. 뭐 무용 같은 경우는 아주 미미하지만 좀 늘어난 상태고요. 연극, 뭐 뮤지컬, 미술 전시, 문학, 또 그 다원예술, 영상 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거나 뭐 줄거나 했는데, 전체 그 비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어떤 항목들이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인프라가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미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은 뭐 다소 향상이 된 그런 어떤 현상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기업의 문화예술 사업의 지속 기간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이 사업을 했느냐라고 봤는데, 아까 이제 지속성이 참 문제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1년 미만이 34.4%고 1년에서 3년 미만이 16.3%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미 50%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기업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그 사업들이 지속 기간을 좀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확보하는 게 이제 뭐 중요한데, 이거는 기업의 성과하고 아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뭔가 그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정책이나 제도를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우면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방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물론 20년 이상, 뭐 15년 이상, 10년 이상의 그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대부분 인프라를 통해서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그러니까 갤러리, 아트홀, 뭐 박물관,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이제 뭐 10년 이상, 뭐 5년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1년에서 3년 미만의 50%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많이 이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의 유형별 금액을 보면 자체 행사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이제 72%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부분이
그 지원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을 뭐 기획하든 인프라를 그 구축하는 거를 기획하든 어쨌든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72%가 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후원이나 협찬, 파트너십을 통한 게 19.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 분야나 뭐 기타 이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하고는 이제 좀 그 특색이 있는 게 인프라에 관련된 그 지원 그 비율이 이제 높은 반면 또 그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주체가 기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금이 이제 76.6%인데 이거는 기업이 직접 하는 그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비용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돈으로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이 기업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는 자금을 통한 부분이 가장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소, 공간을 대여해 주거나 공간을 같이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예술 방식이 지원 방식이 그 많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복수응답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을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걸 그 장소를 대여하거나 거기에서 전문적인 기술도 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이 그 문화재단을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업의 어떤 재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목적 사업을 문화예술 진작을 목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이 기본 자산을 출연해서 이제 재단들을 만드는 건데요. 2018년도에 이제 상위 10개 재단이 있습니다. 삼성, 롯데, LG, 두산, 금호아시아나, GX 칼텍스, CJ, 현대차, 정몽구, 대산문화재단, 삼익문화재단 이렇게 이제 10개의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쓰여진 금액이 이제 그 많은 순으로 1위부터 이제 10위까지가 된 거고요. 여기 이제 이런 재단들이 그럼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디지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기업 문화재단의 지원 총액이 51%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프라 지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인프라를 통한 어떤 그런 자금 지원이 굉장히 비율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하는 그 사업들이 51%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그 회사의 어떤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그 상시적으로 하는 활동들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미술관 리움을 운영하고 호암미술관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술관들도 인프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또 그런 어떤 그 원만하게 어떤 그 소장품을 전시한다던가 기획 전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예술, 사회공헌 사업의 지출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롯데문화재단은 이제 롯데 콘서트홀을 운영하고 여기서 이제 롯데 뮤지엄을 또 개관을 했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제 국내 시각 예술인들을 위한 또 창작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이제 2위가 롯데문화재단이고요. 세 번째는 LG 연암문화재단인데요.
여기는 이제 LG 아트센터가 있죠. 그걸 운영하는 거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그리고 정서 함양을 위해서 꿈꾸는 프로듀서, 사랑의 음악학교, 사랑의 아트스쿨 등의 이제 문화공헌 사업을 같이 이제 병행하고 진행하는 재단이고요. 두산 영광재단은 서울과 뉴욕의 두산 갤러리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신진 작가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공연, 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두산 인문극장이라는 거를 개설을 해서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은 이제 금호 아트홀을 중심으로 해서 음악 영재와 젊은 음악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금호 미술관하고 창작 스튜디오 또 금호 시민문화관을 통해서 이제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그 활동을 하는데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뭐 악기 대여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면서 음악이나 미술에 그 젊은 음악가들 또 영재들 신진 작가들 이런 데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X 칼텍스 재단은 GX 칼텍스 예울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마루를 만들어가지고 국내의 다양한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이제 공연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CJ 문화재단은 이제 문화복합 플랫폼 CJ 아지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그 컨텐츠 발굴을 위해서 음악, 연극, 뮤지컬 그 창작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제 위기 청소년들의 그 정서 함양을 돕는 튠업 음악교실이라는 사업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소외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해서 농산 어촌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예술 사업, 예술 교육, 온드림 예술 교실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강원도 평창을 이제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예술적인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바꾸는 뭐 이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문화재단은 문학 분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대산문학상을 26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 재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해외 낭독회 또 그 우수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 지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문학의 우수성을 이제 세계에 알리는데 이제 앞장서는 그런 어떤 재단의 목적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10번째 이제 그 삼익문화재단인데 삼익 악기를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삼익 아트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능성을 지닌 이제 음악가들의 공연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여기도 뭐 신진 뭐 그런 공연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음악 영재를 위한 장학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 이외에 이제 기업에서 사업적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그 기획을 해서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예술 사업의 지원 순위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20개 기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KTNG가 가장 이제 재단을 설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규모의 어떤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롯데백화점, 부산은행, 신세계백화점, 크라운혜태제과, 삼성화재, 포스코, 한화생명, 신한생명, KT, GS칼텍스, 아모레퍼시픽, 대림산업, 한국전력공사, 한미약품, 교보생명, 한성자동차.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기업이 그 문화예술 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의 이제 그 우선 상위 20개 기업을 이 기업들이 이제 하는 그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KTNG는 서울, 논산, 춘천에 복합 문화공간 KTNG 상상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인프라죠.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 공연, 디자인에 관련된 거, 인문학에 관련된 거, 또 사진에 관련된 거 등 이게 다양한 문화 클래스를 이제 상설 운영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교육의 기회, 체험의 기회 이런 것들 이제 그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고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 백화점 점포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점포 내에 이제 문화홀과 갤러리 H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갤러리 H라는 것도 감상의 기회를 주는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거, 또 디자인을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일단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디자인적인 요소라든가 문화적인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아티스트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아트 마케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이제 현대예술관이라는 그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연고 예술단체의 공용 무대를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그 다양한 문화 공연을 그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 예나 현대중공업 예를 잠깐 보시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하는데 문화라는 코드를 가지고 하지만 또 백화점이라는 업의 개념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그 매출이나 그런 그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그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중공업이 이제 소재한 지역이 울산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이제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의 문화 그 활동을 그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데이트 모던 등의 이제 국내외 미술 분야 인프라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간접적인 거죠. 본인들이 그 현대자동차라는 본 기업이 인프라를 만들지는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어떤 정부의 그 국립시설하고 또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어떤 시설의 인프라에 또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간접적인 지원이고요. 또 차세대 연극, 뮤지컬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가 그 제주도의 이제 해비치가 이제 현대가 운영하는 그 휴양 시설이죠. 거기에 이제 아트 페스티벌이라는 걸 열어서 그 기업의 어떤 기존 시설을 활용한 어떤 문화 활동, 문화 그 예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답변을 한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기업의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81%, 무려 81%가 사회공헌의 전략이다. 사회공헌의 전략이라는 거는 뭐 사회공헌 차원에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영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의 접근이 맞는 거다. 이런 답변이 이제 81%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마케팅 지원이다. 마케팅 전략이다. 또 세 번째는 4%는 경영 전략이 일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세 가지 이제 차원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회공헌 전략 활동으로 보는 이유와 그런 내용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사회공헌 전략으로는 일단 문화예술단체에 순수하게
지원하는 게 48.6%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열악한 어떤 그 환경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면서 사공을 전략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그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의 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비율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또는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29%였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거다. 근데 이 지역사회는 결국에는 그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아마 많이 이제 대상으로 할 겁니다. 본인 그 기업이 소재하지 않는 타 지역에 가서 그 문화예술 활동을 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아마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것도 아마 그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술영재 지원 활동이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또 문화예술에 대한 시설 운영을 한다. 또 기타는 문화예술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의 어떤 활동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전략에서는 그럼 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마케팅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내용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객 관리 차원에서 고객 관계 관리. 그러니까 여기도 CRM이죠. 이거는 우리가 아는 CRM은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고요. 이거는 커스텀 관계 마케팅. 그러니까 고객 관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차원에서 고객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주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다. 이거는 또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행사의 협찬, 후원, CI, BI의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 CI는 이제 기업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커퍼레이트 아이덴티티고요. BI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노출시키거나 기업의 이름을 노출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게 마케팅 전략의 내용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또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나 광고 등의 문화예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나머지 뭐 예술가가 제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는 거라든가 제품 디자인에 기존 예술 작품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기타 문화예술에 관련된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뭐 미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문화예술의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행사나 후원 협찬을 하는 것이고 또 홍보나 광고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적용하는 게 결국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의 마케팅 전략 내용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또 하나의 전략, 경영 전략상으로도 이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답을 했었죠. 뭐 이렇게 그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회사 건물에 문화예술을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문화적인 리모델링을 해주는 활동들이 있다. 또 기업의 문화적 사회공헌 활동에 종업원의 자원봉사를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경영 전략상에 있다. 임직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또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기업 문화 창출을 하거나 또 정착을 시키는 과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직무 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 전략으로 활용하는 내용들은 내용들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그 비중도 골고루 이렇게 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중이 어느 정도 10% 내외에서 뭐 30% 내외로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그 경영의 어떤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는 걸 이런 데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든 뭐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원 활동을 하든 결국은 기업은 경영이라는 부분에 그 맞춰서 모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영 전략상의 어떤 활동 내용들이 참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 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8년도에는 운영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한 그 회사가 이제 46% 정도 되고, 그러니까 임직원들하고 연계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활동한 내용이나 그런 사업 내용들을 쭉 보면 봉사활동을 연계 안 시키고 인프라를 그냥 구축한다거나 또 어떤 그 시설을 그냥 대여해 준다거나 뭐 후원을 한다거나 협찬을 한다거나 이런 임직원들의 자원봉사가 연결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이제 많이 활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6% 정도는 이제 운영한 적이 없고, 여기서 이제 500명 이상이 16.7%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인원, 500명 이상이 1년 동안에 이제 자원봉사, 문화에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있다는 것은 임직원들이 이제 그런 그 문화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50명 이상 100명 미만도 15.4%고요. 100명, 200명, 300명 뭐 이쪽에 이제 100명 이상을 일단만 보더라도 뭐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20%가 넘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25%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어쨌든 문화예술과 관련된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 자원봉사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이 이제 46%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인프라, 후원 협찬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기업이 하는 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자체 기획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죠. 앞에서 우리 막대 그래프 본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이제 32.9%였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뭐 악기 대여은행 같은 경우 인재를 뭐 발굴하는 과정, 뭐 이런, 물론 이제 전문 기관들을 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이 주도적으로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전문 기관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 또 26.5%. 그리고 예술단체, 이것도 뭐 전문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그 자주색은 전문 기관과 협업을 하는, 같이 그러니까 공동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술단체의 지원 요청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다던가 대상을 발굴하는데 자문을 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1.3%. 뭐 대부분은 그러니까 자체 기획을 하든 전문기관하고 협업을 하든 예술단체 지원 요청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다수의 이런 과정의 경위에 해당이 되고요. 뭐 경영자의 지시나 관심이 9.7% 1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야나
뭐 이런 어떤 대상을 선정하는데 경영자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오너일 수도 있고요. 또 경영진들의 의사결정권자들이죠. 결국에는 의사결정권자들의 관심이나 지시에 의한 게 이제 9.7% 된다는 거고, 또 이제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계사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그 역할에 의해서 또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어떤 분야,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앞에서는 방법을 물어본 거고요. 경위를 물어본 거고, 이거는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는 게 35.2%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이제 35.2%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일이다.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다. 뭐 기업 사회공헌도 결국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활동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두 개의 어떤 그 60.5%인데요. 60.5% 정도가 어쨌든 기업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나 동기하고 일맥상통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다.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기업사회공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다. 라고 답을 한 게 22.2%고요. 또 기업의 조직, 그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한다. 그게 이제 5% 정도. 실제적인 마케팅 홍보 효과가 4.3%가 정도가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여기 뭐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의 사업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직원들의 창의력이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또 다른 기업, 타 기업에 대해서 차별성이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3% 미만으로 그 지원 동기로는 굉장히 미미한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문화예술 사업,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을 하는 동기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라는 어떤 두 가지의 큰 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 대한 효과를,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기업 정당성의 효과가 있다. 기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기업 정당성이라는 거는 기업 평판, 레퓨테이션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 책임 경영, CSR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 경영 CSR 중에서 사회 공헌적인 책임에 기여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발전 및 문화 향수 증가에 기여를 한다. 라고 답을 한 게 이제 7점 만점에 5.6%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 기업의 정당성에 효과가 있다. 효과가 5.6점 정도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의 우위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브랜드 인지도를 증대하는데 효과가 5점 정도 있다. 또 차별적인 고객 관계 관리에도 기여를 한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거에도 기여를 한다. 라고 답을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는 4.9%가
기업에서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결국 경쟁력이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그 답을 했습니다. 그 7점 만점에 4.9점, 뭐 그 중상 이상인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직원들의 혜택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임직원들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문화예술 지원.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관계 향상이라는 거는 문화예술의 그 뭐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뭐 임직원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관계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게 이제 5점으로 이제 높게 나왔고요. 또 임직원들의 사기와 만족도가 증가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들이 그런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고 향유를 한다는 거는 이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도 뭐 그 즐겁게 임할 수 있고 또 만족도도 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능력 개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에 대한 혜택에 기여하는 효과는 4.9점. 그래서 대부분은 뭐 7점 만점에 이제 4.9점 이상으로 이렇게 답이 모든 항목에서 나와서 뭐 문화예술 지원 사업, 특히 이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효과 측정에 이제 활용되는 것들은 참가자들의 평가 만족도가 일단 측정에 활용이 되고요. 또 회사 자체 평가가 있고요. 또 참가자 수에 대한 걸 그 기준으로 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뭐 공연을 하는데 몇 명이 왔냐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원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매체를 통해서 그 보도를 통해서 그 효과를 우리가 알릴 수가 있고 대중들한테 그리고 자체 효과 측정 모델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측정 모델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런 측정 모델이 이제 개발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효과 측정 모델에 의한 평가는 6.6%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오늘 8차 자율학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9일차 수업은 실시간 줌 수업으로 중간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